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치사하게 굴며 처가와 시댁 차별하는 남편 피눈물 쏟게 만든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하필이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센터에 차를 맡겨둔 상태였죠.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는 잠시 외출 중인데 엄마 혼자 욕실 전구를 가려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쳤다는 거였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예능 프로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내 차 지금 카센터에 있잖아. 친정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치셨대요. 아빠도 안 계시다는데 당신 차 좀 쓸게. 차키 어디 있어? 뭐? 내 차를 왜 당신이 써? 택시 타고 가. 나 내일 아침 일찍 스크린 골프 예약돼 있어서 차 써야 해. 밖을 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 택시가 바로 잡히겠어? 엄마가 아예 걷지를 못하신다는데 당장 병원 모시고 가야 해. 금방 다녀올게. 싫어. 내 차에 망한 처가 식구들 태우기 싫어. 재수없게 퀴퀴한 냄새 뵐 일 있어? 그 순간 남편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갑게 받아쳤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다는데 그게 남편으로서 할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이제 차가 완전 쫄딱 망해서 빈털털이잖아. 내 최고급 세단에 그런 사람들 태우기 찝찝하다고. 정 급하면 119를 부르던가 버스 타고 가든가 해. 내 차는 절대 안 돼. 내 차 고장나서 당신 차 딱 한번 빌리자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 주말마다 내 SUV 끌고 당신 식구들 모시고 잘만 돌아다니면서 양심도 없어? 그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은 급이 다르고 당신 친정은 이제 끝났잖아. 어디 엮일까봐 무서운데 내 차에 태웠다가 나중에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하면 어쩔 거야. 알아서 가. 더 이상 이 인간과 말 섞을 가치를 못 느꼈어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한마디 남겼어요. 당신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우산을 챙겨 들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운 좋게 빈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차창 밖으로 번지는 빗물을 보며 지난 2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친정집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초대형 숯불갈비 전문점을 운영했어요. 주말이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소문난 맛집이었죠. 그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지금과 180도 달랐어요. 온갖 아부와 가식이 넘쳐났죠. 어느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사전 연락도 없이 자기 동창들 10명을 우르르 이끌고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며느라, 나 오늘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왔으니까 안쪽 VIP룸으로 싹 빼놔라. 고기는 당연히 제일 좋은 투뿔한우 생갈비로 준비하고 육회도 서비스로 좀 팍팍 내오고. 어머니, 오늘 주말 저녁이라 한 달 전부터 룸 예약은 꽉 찼어요. 미리 전화를 주셨어야죠. 홀에도 지금 대기 손님이 30팀이 넘어요. 어머, 내가 내 며느리 가게 오는데 예약까지 해야 하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최고 맛집 사돈이야. 내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게 빨리 방 하나 만들어놔. 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자리 좀 옮기라고 해. 결국 아빠가 난처해하시며 단골 손님에게 거듭 사과하고 겨우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한우 생갈비에 최고급 복분자주까지 실컷 먹고 마신 시어머니 일행의 계산서에는 15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를 물고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죠.
여보, 어머니가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드신 건데 장모님한테 계산서 들이밀 건 아니잖아? 당신이 결제해. 아이, 장모님이 그깟 돈 신경이나 쓰시겠어? 하루 매출이 얼만데. 당신 참 쪼잔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 기 살려준 셈 치면 되지.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 툭하면 식당 카운터로 찾아와 저를 괴롭혔죠. 세연이, 나 이번에 명품 매장 갔는데 신상백이 너무 예쁘게 빠졌더라. 언니네 식당 하루만 빡세게 굴려도 그 백 하나 값은 거뜬히 나오잖아요. 응? 하나 사주라. 나 들고 다닐 가방이 없어요. 아가씨, 식당 매출이 다 순수익인 줄 아세요? 직원들 월급에 재료비에 세금 떼고 나면 아가씨 생각처럼 막 쓸 돈 없어요. 본인 가방은 본인 월급 모아서 사세요. 에이, 앓는 소리 하기는. 오빠가 언니네 집 돈 엄청 많다고 자랑 다 해놨단 말이야. 나 이거 안 사주면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세연이 구두쇠라고요? 아주버니와 형님 부부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부류였어요. 재수씨, 오늘 식당에 손님이 참 많네요. 사돈 어른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갈수록 번창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아주버니. 부모님이 쉬는 날도 없이 매일 고생하시죠. 동서, 나 저기 카운터 뒤에 있는 최고급 전복 선물 세트 하나만 챙겨갈게. 내일 우리 친정엄마 생신이신데 갖다 드리려고. 괜찮지? 벌써 차에 실어놨어. 형님, 그거 저희 아빠가 내일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드리려고 특별히 주문해서 따로 빼두신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근데 어차피 돈도 많으신데 댁에 가시는 길에 하나 더 사시면 되잖아. 미안해, 동서.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재수씨, 저희 집사람이 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다음엔 제가 사돈 어른께 아주 좋은 양주 한 병 대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씨. 아주버니는 늘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친정 식당은 돈 안 내고 먹는 고급 식당이자 물건을 훔쳐가는 창고였고 남편에게는 무한정 뽑아 쓰는 현금 인출기였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부귀영화는 부모님이 식당 확장을 결심하면서 산산조각 났어요. 부모님은 10년 동안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식당 총괄 매니저 박 실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새로운 3층짜리 대형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줬죠. 하지만 박 실장은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새로운 식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몰래 체결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가게 확장을 위해 끌어모은 전 재산과 대출금 수십억 원을 전부 대포통장으로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집만의 비법인 숯불갈비 양념 레시피까지 경쟁업체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아빠는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기존 식당은 이미 권리금까지 받고 넘기기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 당장 비워줘야 했고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받았던 대출금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빚으로 남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실장은 이미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잠적한 뒤라 잡을 방법이 묘연했어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지역 최고의 식당 사장님에서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결국 낡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기듯 들어가야 했어요. 이 소식은 남편의 입을 통해 시댁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180도 돌변했죠. 친정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예, 네 친정망에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소리가 사실이니? 가게도 남한테 넘어가고 빚만 산더미라며? 어머니, 망한 게 아니라
믿었던 박 실장한테 횡령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빚도 수습 중이에요. 그게 망한 거지 뭐니. 아휴, 끔찍해라. 너 당분간 우리 집에 발걸음할 생각 마라. 재수 없는 쫄딱 망한 기운 우리 집에 올물라. 그리고 네 남편한테 친정빚 갚아달라는 소리 반푼어치도 꺼내지 마. 알았어? 제가 언제 어머니 아들한테 돈 갚아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희 부모님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말대꾸하는 꼬라지하고는. 이제 뒷배도 없는 게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어? 네가 식당 딸내미라고 그동안 유세했던 거 생각하면 아주 괘씸해 죽겠어. 남편의 태도 돌변은 더 역겨웠어요. 당신 친정 말이야. 진짜 빈털털이 된 거 맞아? 빚이 수십억이라며. 사기꾼 잡기 전까진 힘들어. 당분간은 두 분 쉬시면서 건강 회복하셔야 하고. 아이씨, 내 인생 완전 꼬였네? 장인어른 밑에 들어가서 식당 카운터라 보면서 편하게 처가덕 좀 보나 했더니 당신 당분간 생활비 아꼈어. 친정에 돈 한 푼이라도 빼돌릴 생각 꿈도 꾸지 말고. 걸리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내 월급으로 여태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았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 친정 식당 돈으로 당신 차도 바꾸고 당신 부모님 용돈까지 매달 챙겨드렸잖아. 그건 다 잊었어? 그건 옛날 잘 나갈 때 얘기고 지금은 빚쟁이 집안이잖아. 나까지 그 빚구렁텅이에 빠져서 피해보게 생겼다고. 짜증나게 진짜. 그날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차를 둘러싼 횡포는 도를 넘었죠. 남편은 자기 세단이 작아서 가족들이 타기 불편하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제 널찍한 SUV를 강제로 빼앗아 탔어요. 오늘처럼 제가 꼭 차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었죠. 지난달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동해안 펜션 놀러 가기로 했어. 당신 차 키 내놔. 내 차는 세단이라 좁아서 짐 싣기도 불편하고 부모님이 장거리 가기 답답해하셔. 내일 나도 차 써야 해. 마트 가서 장도 봐야 하고 친정에 부모님 반찬도 좀 해다 드려야 하고. 마트는 걸어서 가고 처가는 당신이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우리 식구도 오랜만에 다 같이 바다 보러 여행 가는데 당신 차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식구들 여행 가는데 왜 매번 내 차를 가져가? 정 좁으면 렌트를 하든가. 그리고 나한테는 일정 묻지도 않고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 나 쏙 빼놓고 내 차만 가져가겠다는 심보가 고약하잖아. 당신 껴서 가면 분위기만 불편해져. 눈치 없이 왜 이래? 망한 집 구석 티내면서 여행 내내 우울한 얼굴 하고 있을 거 뻔한데 우리 가족 기분 망칠 일 있어? 빨리 키나 줘.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제 차키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뻔뻔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이 운전하는 제 차 안에서 시댁 식구들의 조롱 파티가 벌어졌죠. 저는 집에서 스마트폰과 연동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앱을 켜고 다른 장소에서 그 끔찍한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유, 얘 차는 왜 이렇게 시끄럽니? 승차감도 엉망이고 덜컹거려서 내 허리 다 나가겠다. 며느리는 평소에 청소는 하고 타는 거니? 퀴퀴한 냄새가 영 별로다.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뻔뻔한 목소리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산지 2년밖에 안 된 차를 마음대로 끌고 가놓고 불평이라니요? 서방님, 아까 휴게소에서 차에 짐 실다가 트렁크 쪽에 살짝 기스났어. 동서 어차피 똥차 다 된 거 신경 안 쓰지? 아, 그리고 글로벌 박스에 있던 명품 선글라스 내 스타일이길래 내가 지금 좀 썼어. 바닷가의 빛이 너무 따가워서 말이야. 내 선글라스를 함부로 꺼내 쓰고 기스까지 냈다고?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가 알면 또 유난 떨 텐데. 뭐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 신경 쓰지 마. 걔가 우리 가족한테 팍팍하게 굴면서 쪼잔하게 수리비 타령하겠어? 차 좀 기스 날 수도 있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모든 수모한 모욕을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건 제가 멍청하게 착해 빠져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 차 안에서 떠들어대는 수많은 막말과 모욕, 그리고 내 차를 마음대로 굴리며 남긴 흔적들은 고스란히 제 차량 블랙박스 앱을 통해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증거로 백업되고 있었으니까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포장이사를 부를 돈도 없어서 아빠의 낡은 트럭 하나로 짐을 나르고 있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핑계를 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연차를 내고 부모님을 돕고 있었어요. 짐을 나르느라 온몸이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을 때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연이, 나 지금 백화점 앞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오빠는 회의 중이라 전화 안 받네. 언니가 차 끌고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나 쇼핑백이 너무 많아서 버스 타기 힘들어요. 아가씨, 저 지금 친정부모님 이삿짐 나르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냉장고 옮기는 중이라 못 가요. 택시 타고 가세요. 아, 진짜 이사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쫄딱망에서 반지하 들어가는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짐도 별로 없을 텐데 대충 용달 아저씨들한테 맡기고 빨리 와. 나 여기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내 명품백 비 맞으면 언니가 물어줄 거야? 아가씨, 말 조심해. 남의 집 망한 게 아가씨한테는 그렇게 우스워? 명품백 비 맞는 건 아깝고 빗속에서 집 나르는 새언니는 안중에도 없어? 당장 전화 끊어. 안 가니까 알아서 가. 전화를 끊고 짐칸에서 박스를 내리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죠. 무거운 짐을 다 옮기고 부모님을 뉘어드린 후 저는 홀로 밖으로 나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다짐했어요. 이 수모 100배 1000배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겠다고.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도 친정에 들르기는커녕 시댁으로 곧장 향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죠. 아, 피곤해. 처가 이사는 다 끝났어? 당신은 장인 장모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퇴근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아? 시댁 식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고 오는 길이면서 피곤하다고? 우리 엄마가 나 우울해 보인다고 기력 보충하라고 부르신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거기 가봤자 뭐해. 돈 보태줄 것도 아닌데 얼굴 보면 서로 껄끄럽기만 하지. 당신도 이제 현실 파악 좀 해. 옛날 식당 사장님 딸 아니라고. 나한테 예전처럼 떵떵거릴 생각 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떵떵거렸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내가 생색 한 번 낸 적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라는 말이잖아. 도리 좋아하네. 빚쟁이들 찾아오면 아휴, 나까지 피곤해지니까 당분간 처가에 발길 끊어. 나 잔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이 밀려왔죠. 이 남자는 제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 손을 놓고 저를 발로 짓밟은 얄팍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묵묵히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하고 신우이의 문자를 캡처하고 남편이 제 카드로 긁어댄 결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있었는지를요. 제가 왜 이혼 서류를 당장 던지지 않고 그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빗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 화면을 열었어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결제 서류들이 이메일로 도착해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엄청난 금액의 숫자를 확인하며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망해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저열한 상상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얄팍한 미천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 발밑에 엎드려 자비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이 밤, 저는 다시 한번 차갑게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밀린 서류 작업을 하느라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요란하게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커다란 아이스박스와 캠핑 의자들을 현관 앞에 늘어놓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우리 본가 식구들이랑 1박 2일로 글램핑 가기로 했어. 내 세단은 트렁크가 좁아서 이 짐들이 다 안 들어가네. 당신 SUV 키 내놔. 당신 제정신이야? 내 차를 왜 또 당신 마음대로 써? 나 오늘 오후에 엄마 모시고 한의원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저번에 다치신 발목 아직 다 안 나으셨단 말이야. 장모님 발목 빈 게 뭐 되수라고 매주 한의원을 가. 당신이 택시 타고 모시고 가든가 알아서 해. 우리 식구들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 가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는데 분위기 망치게 할 거야? 내 차는 좁아서 부모님이 불편해하신단 말이야. 빨리 키나 줘. 차 키 절대 못 줘. 당신 식구들 놀러 가는데 내 차를 왜 내줘야 해? 저번에도 형님이 트렁크 다 긁어놓고 수리비 한 푼 안 줬잖아. 아주버니가 주신다고 해놓고 입 싹 닦은 거 당신도 알지? 내 차에 당신 식구들 태우기 싫어. 아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망한 집구석 티내냐? 차 좀 쓴다고 달아? 당신 부모빚 갚느라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제 가방을 거칠게 뒤지더니 억지로 차 키를 빼앗아 들었어요. 저는 굳이 몸싸움을 하며 말리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차 키를 들고 뻔뻔하게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 연동 앱을 다시 실행했어요. 1시간 뒤,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모두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블랙박스 실시간 음성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어요. 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저열한 대화가 제 방 안에 고스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아유, 차에서 또 퀴퀴한 냄새 나는 거 좀 봐라. 며느리 친정 쫄딱 망해서 반지하 들어가더니 차 관리도 안 하나 보다. 가난한 냄새가 차에 아주 뱄어. 엄마, 그래도 오빠 차보다는 훨씬 넓고 좋잖아. 오빠, 새언니 카드 챙겨왔지? 오늘 글램핑장 가서 먹을 툭불 한우랑 전복은 새언니 카드로 긁어. 아무리 망했어도 신용카드 한도는 좀 남아있겠지. 당연하지. 어차피 걔 빚 갚느라 허덕일 텐데 내 돈 쓰기 아까워. 이참에 내 카드 아끼고 개명의로 된 가족 카드로 다 긁을 거야. 아가씨, 나 이따 휴게소 들르면 아웃도어 매장에서 바람막이 하나만 사면 안 될까? 동소 카드로 긁고 나중에 모른 척하면 되잖아. 망한 마당에 꼼꼼하게 따지지도 못할걸? 재수씨 카드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어차피 조만간 이혼할 거라며. 서방님이 알아서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 뽕을 뽑아야지. 안 그래, 서방님? 형수님 말이 맞아요. 저도 조만간 정리하려고 꼬투리 잡는 중이에요. 처가빚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빨리 호적 파버려야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그들의 멍청함에 기가 찼죠. 이혼을 준비하는 건 그쪽이 아니라 저인데 말이에요. 잠시 후 제 핸드폰 화면에 카드 결제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대형마트에서 150만 원, 휴게소 아웃도어 매장에서 70만 원.
남의 돈으로 아주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지체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량 블루투스로 연결된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질이야? 운전하는 거 몰라? 지금 마트에서 150만 원, 휴게소에서 70만 원 긁은 거 당신이야? 4명의 가족 카드로 허락도 없이 220만 원을 긁어? 우리 식구들 먹을 고기 좀 사고 형수님 옷 하나 샀어. 왜? 불만 있어? 남편이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 정도도 못 써? 남의 카드를 말도 없이 220만 원이나 긁어놓고 불만 있냐고? 당장 결제 취소하고 네 카드로 다시 긁어. 안 그러면 당장 도난카드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취소 못해. 이미 포장 다 뜯었고 옷도 입었어. 당신 친정 망했다고 나까지 거지로 살아야 해? 쪼잔하게 굴지 말고 끊어. 당신 지금 내 차 블랙박스 오디오 실시간으로 내 핸드폰에 전송되고 있는 거 알지? 어머니, 아가씨, 형님, 아주버니 다 듣고 계시죠? 남의 카드로 툭볼 한우에 전복 파티 하시니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시나 봐요? 형님은 이혼하기 전에 뽕 뽑겠다고 남의 카드로 바람막이 사 입으시니까 따뜻하고 좋으세요? 차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블랙박스 너머로 그들이 당황해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예, 넌 시부모가 고기 좀 먹겠다는데 그걸로 유세를 더니? 망해서 반지하 곰팡이 냄새 맡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대들어. 네 남편이 너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제가 망했지. 어머니가 망했어요? 왜 제 돈으로 어머니 입호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버니는 거기서 뭐 하세요? 제 카드 막 쓰지 말라고 말리시는 척하더니 결국 고기는 같이 구워두실 건가 보네요? 죄수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굳이 재수 씨 카드로 하겠다고 우겨서요. 바람막이도 집사람이 잠깐 구경만 한 건데 결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돈은 꼭 따로 재수 씨 계좌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씨. 오해 푸십시오. 아주버니, 그 약속 이번엔 꼭 지키세요. 안 그러면 횡령 및 절도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요. 당신은 집에 돌아오면 각오해. 이 결제 내역 전부 이혼 소송할 때 횡령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종업원의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완전히 끝장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쫓기듯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던 바로 그 첫 주말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좁고 냄새나는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수입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뒷좌석에서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내렸죠. 그는 망설임 없이 저희 부모님이 계신 반지하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신가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계십니까? 저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방 안에서 부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남자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빗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넙죽 큰 절을 올렸어요. 아니, 젊은 양반이 왜 이러시오? 뉘신데 비 오는 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서 절을 해. 사장님, 사모님, 저 정우입니다. 15년 전에 식당 뒷방에서 먹고 자면서 고시 공부하던 최정우요. 그제야 부모님의 눈이 커졌어요. 15년 전. 부모님 식당이 아직 작은 국밥집이었을 무렵이었어요. 매일 밤 파장할 때쯤 찾아와 남은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없겠냐고 묻던 고시생이 있었죠.
부모님은 그 청년이 딱하다며 아예 식당 뒷방을 내어주고 매일 따뜻한 국밥과 고기 반찬을 무료로 챙겨주셨어요. 청년은 사법고시에는 떨어졌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 수천억 원을 자랑하는 대형 푸드테크 유통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식당이 믿었던 매니저놈의 사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놈의 레시피를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숯불갈비 양념의 진짜 핵심 비법은 사장님 머릿속에만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뇨? 저희 부모님은 지금 빈털터리입니다. 식당을 다시 차릴 자본금도 없어요. 자본금은 제가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진짜 레시피를 제 기업의 유통망에 태워서 전국으로 파는 겁니다. 프리미엄 밀키트로 제작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을 전부 뚫겠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레시피 총괄 고문으로, 따님은 제모와 기획을 맡아주십시오. 지분은 5대5로 나누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뒤바뀌었어요. 최 대표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곧바로 비밀리에 최신식 제조 공장을 세웠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재무이사로 합류했어요. 배신자 매니저가 팔아넘긴 엉터리 레시피로 만든 경쟁사의 고기는 금세 맛이 변해 손님들의 외면을 받았죠. 반면 아빠가 직접 배합한 진짜 비법 양념으로 만든 우리의 프리미엄 갈비 밀키트는 출시 전부터 업계의 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랜드 기획부터 패키징, 마케팅, 재무 흐름까지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죠. 시댁 식구들이 제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저를 식모 취급할 때 저는 강남 최고급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원실에서 수십억 단위의 결제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어요. 밀키트 론칭 첫날, 유명 홈쇼핑 프라임타임에 편성이 잡혔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콜센터에 불이 났죠. 쇼호스트가 고기를 굽고 한 입 먹는 순간 실시간 주문량이 폭발했어요. 최 대표님, 지금 준비된 초도 물량 5만 세트 전부 매진입니다. 방송 시간 15분 남았는데 완판됐어요. 거 보십시오. 사장님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요. 바로 2차 생산 라인 풀가동 지시하겠습니다. 이사님은 내일 백화점 식품관 입점 계약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사업은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어요. 론칭 한 달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죠. 저는 곧바로 빚을 모두 청산하고 부모님을 서울 근교의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최고급 타운하우스로 모셨어요. 아빠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셨고 엄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예전의 여유를 완벽하게 되찾으셨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어요. 저는 여전히 퇴근 시간이 되면 강남의 임원실에서 허름한 점퍼로 갈아입고 지하철을 타고 시댁 근처의 낡은 저희 집으로 퇴근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매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불쌍하고 가난한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밑바닥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아주버니의 허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의 허세 섞인 정보에 속아 영끌 대출로 주식을 산 남편은 이자 낼 돈이 없다며 제 월급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남편은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퍼부으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 법인 명의로 수백억대 자산을 안전하게 숨겨두었고 남편의 빚과 폭력 증거를 엮은 완벽한 이혼 소장을 이미 준비해둔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제 지시로 조사한 결과 상장 폐지 직전의 깡통 기업이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시댁의 완벽한 파멸을 앞두고
저는 여유롭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접수해 주세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최대한 시끄럽고 요란하게 터뜨려 주세요.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버니와 남편이 영끌에서 투자했던 바이오 벤처 기업의 상장 폐지 뉴스가 아침 경제방송 메인을 장식했죠.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이 발각되면서 대표는 구속되고 주식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은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소파에 널브러져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떡해? 내 대출금 100딜장 냈어. 형이 무조건 3배 뛴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제 이금융권 대출까지 싹 다 끌어다 박았는데 회사 대표가 도망갔대. 나 이제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당신이 욕심부려서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잖아. 나한테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뾰족한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아주버니한테 가서 따져. 형도 지금 난리 났어. 형은 주식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상가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대. 세입자들 보증금 빼달라고 난리치고 아주 쑥대밭이야. 당신 카드론 대출한도 얼마 나와? 나 이번 달 이자만이라도 좀 막자.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알아서 해. 제가 차갑게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남편이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라, 너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라. 시내에 있는 수라연 한정식집 알지? 거기를 퇴근하고 바로 와. 아, 그리고 네 친정 부모님도 꼭 모시고 나와라. 사돈 어른들 얼굴 뵌 지도 오래됐는데 밥이나 한 끼 대접해야지. 어머니, 갑자기 저희 부모님은 왜요? 두 분 다 요즘 일 다니시느라 바쁘고 피곤해하셔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른이 오라면 군말 없이 모시고 올 것이지 왜 말이 그렇게 많아? 네 남편이랑 아주버니한테 무슨 일 생겼는지 너도 들었지? 가족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망해서 반지하 사는 사돈 어른들 불쌍해서 내가 비싼 밥 한 끼 사준다니까. 잔말 말고 내일 저녁 7시까지 늦지 않게 모시고 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자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뽑아내기 위해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친정 부모님까지 부른 이유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을 인질 삼아 모욕을 주며 협박하려는 심산이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내일 기대가 된다고 하셨죠. 다음 날 저녁,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고급 한정식집 수라연의 VIP 룸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니, 형님,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까지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미리 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1인당 15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저와 친정 부모님이 들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낡은 시장 옷을 입고 초라하게 들어올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예전 식당 사장님 시절보다 훨씬 기품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는 깔끔한 맞춤 정장을, 엄마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셨죠. 시댁 식구들의 눈동자가 순간 당황으로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아유, 사돈 어른들 오셨어요? 쫄딱 망해서 반지하로 쫓겨나셨다더니 얼굴 때깔은 아주 좋으시네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앉으세요. 사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도망 다닐 일 없이 두 발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사돈댁은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소문이 바다던데 얼굴들이 다들 흑빛이시네요. 아빠의 여유로운 반격에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죠. 사돈어른,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큰애와 둘째가 투자를 좀 하다가 잠깐 자금이 좀 묶여서 그렇습니다. 사돈어른도 사업하다 망해보셨으니 자금 융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산 상가가 위치가 아주 좋은데 이번에 세입자들이 갑자기 돈을 빼달라고 억지를 부려서요. 서방님도 주식 투자한 게 잠깐 정지 먹은 것 뿐이에요. 형님, 잠깐 정지 먹은 게 아니라 상장 폐지 확정이라 휴지 조각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니 상가도 대출이자 석 달 밀려서 경매 넘어간 거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재수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상장 폐지라니요. 아직 법적 대응 중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위기만 넘기면 재수 씨한테 가장 먼저 은혜를 갚을 겁니다. 그래, 네 아주버니 말이 100번 맞지. 그래서 말인데 며느라, 네가 오늘 회사에서 신용대출 좀 최대로 받아와라. 그걸로 아주버니 상가 경매 맞고 네 남편 이자도 좀 내고 해라. 새언니, 언니 친정빚 갚느라 언니 돈 쓰는 거 우리가 여태 눈 감아 줬잖아요. 이제 언니가 우리 오빠들 도와줄 차례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렇게 멍청하고 당당하게 무덤을 파주니 고마울 지경이었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엄마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사부인, 지금 우리 딸더러 대출을 받아서 시아주버니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돈,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며느리도 우리 집안 식구인데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발벗고 나서야죠. 친정은 망해서 10원한 보태줄 주제도 못 되면서 며느리가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돈이 식당 망해먹고 며느리 앞길 막고 있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사돈, 말씀 조심하십시오. 내 딸이 왜 시댁 식구들 투자 실패한 걸 책임져야 합니까? 사위가 우리 식당 돈으로 차 바꾸고 사돈댁 임플란트 비용 대드리고 신우이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던 건 벌써 다 잊으셨나 보군요. 그때는 우리 식당 와서 한우 뜯어먹으며 굽신거리시더니 우리가 사기 좀 당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딸 자식의 등골까지 빼먹으려 하십니까? 장인어른, 말이 심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굽신거렸어요? 그리고 다 옛날 얘기인데 왜 자꾸 들먹이세요? 지금 당장 제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다는데 장인어른 딸이 대출 좀 받아주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세요? 망했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계실 것이지 왜 나서서 분란을 만드세요?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가죽 가방을 열고 두툼한 대형 서류 봉투 3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어머니, 아주버니, 남편 앞으로 하나씩 미끄러지듯 던졌죠. 툭, 툭, 툭. 무거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조용히 해. 어디서 감히 우리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 이거 당장 열어봐요, 다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이혼소장,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서. 당신이 내 카드로 맘대로 긁은 무단결제 내역서, 당신 이름으로 받은 대출 내역서. 싹 다 정리해서 묶어놨어.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아주버니와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동서,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혼소장이 왜 나와?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들 등에 칼을 꽂아? 니까짓게 이혼소송 걸면
우리 아들이 무서워할 줄 알아? 니까년이 위자료 청구해봤자 돈 10만 원이나 나오겠니? 망한 집 구석 딸내미가 어디서 유세를 떨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미리 띄워둔 법원 전자소송 화면이 보였죠. 어머니, 소장 똑바로 읽어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가 3천만 원, 내 차 무단으로 사용하고 망가뜨린 감가상각비 500만 원, 그리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내 카드로 긁어댄 220만 원. 전부 다 합법적으로 청구했어요. 여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헛소리 한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이혼당하면 빚더미에 앉아서 진짜 죽어요. 자기야, 제발 소송 취하해줘. 어?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죠. 당신 아까 우리 아빠한테 망했으면 찌그러져 있으라고 소리 질렀지. 당신이야말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당신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 제2금융권 대출금 전부 다 당신 특유 재산이니까 내가 갚을 의무 없는 거 변호사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 끝냈어. 재산 분할할 것도 없더라. 당신이 내 돈 빼먹고 산 것들 빼면 당신은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연을 맺었는데 남편이 힘들 때 이렇게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대출 받아서 우리 집안 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아버님은 며느리 차 안에서 며느리 친정부모 조롱하고 가난 냄새 난다고 낄낄거리셨죠. 그 블랙박스 녹취록이 위자료 산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버님이 제 이혼의 1등 공신이십니다. 동서, 그럼 그 바람막이 값 70만 원은 내가 당장 계좌로 보낼 테니까 나랑 그이는 소송에서 좀 빼줘. 우리 도련님은 몰라도 우리 그이는 진짜 파산 직전이란 말이야. 형님, 돈만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쓴 건 명백한 범죄예요. 아주버니 상가 경매 넘어가면 시댁 식구들 뿔뿔이 흩어질 텐데 형님도 이제 바람막이 챙겨 입고 노가다라도 뛰셔야죠. 저는 자리에서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부모님도 제 양옆에 든든하게 서 계셨죠. 아빠가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사돈, 내 딸이 당신들한테 무시당하고 종살이 하려고 시집간 거 아닙니다. 빚쟁이 집안의 며느리를 팔아넘기려 한 대가 철저하게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 망할 것들, 너희들이 무사할 줄 알아? 망한 주제에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어.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너 내일 아침까지 내 차 회사 주차장으로 가져다 놔. 네 차에 있는 잊음은 다 빼고 안 가져오면 차량 절도로 신고할 거니까. 저는 굳어버린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룸의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와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라연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시댁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어요. 아주버니의 상가는 결국 최종 부도를 맞아 경매에 넘어갔고 남편이 연끌했던 주식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으며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었죠. 남편은 매일 밤 술에 떡이 되어 제게 매달리는 카톡을 수백 개씩 보냈지만 저는 모조리 읽고 씹으며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혼 소송 조정기일을 앞두고 남편이 기어코 제 회사로 찾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퇴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법원 서류에 적힌 제 새로운 직장 주소로 무작정 찾아온 거였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20층짜리 신사옥 1층 로비였어요.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은 로비로 내려온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직했어? 회사가 왜 이렇게 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전화 왜 안 받아? 나 진짜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대답 대신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LED 전광판을 턱 끝으로 가리켰어요. 전광판에는 전국 마트와 백화점을 휩쓸고 있는 우리 회사의 프리미엄 밀키트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는 푸근하게 웃고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얼굴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손맛, 명인 부부의 기환이라는 문구가 서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어? 저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아니야? 당신 부모님이 왜 저기서 나와? 저 밀키트 요즘 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잖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야. 배신했던 종업원 잡는 대신 예전에 아빠가 밥 먹여 키운 고시생이 대형 식품회사 대표가 돼서 5대5 지분으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새로 차린 법인이지. 저 밀키트 회사 총괄 고문이 우리 아빠야. 뭐? 그럼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 하는데? 나? 이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재무이사. 제 말에 남편의 다리가 스르르 풀리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만 뻐끔거렸죠. 거짓말. 장인어른이 빚더미에 앉은 게 아니었다고? 당신이 이 기업 이사라고? 그럼 나한테 왜 가난한 척했어? 왜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착각한 거지. 반지하로 이사한 건 맞지만 이미 투자받아서 공장 세우고 있을 때였어. 네가 내 차 빼앗아 타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 가난 냄새 난다고 낄낄거릴 때 난 이 회사 임원실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고. 여보, 자기야.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어. 내가 미쳤었어. 장인어른한테 내가 가서 빌게. 나 주식 빚진 거 1억만 어떻게 융통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부잖아.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제발. 남편은 제 바지깃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끗거렸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부부? 내 차에 망한 처가 식구들 태우기 싫다며. 빚쟁이 집안 엮이기 싫으니까 발길 끊으라며. 네가 버린 동아줄이야. 내가 청구한 위자료 3천, 내 차 수리비 및 감가상각 500, 네 식구들이 긁은 카드 대금 220만 원. 이미 네 남은 월급 통장에 가압류 다 걸어놨어. 돈 10만 원도 아쉬운 상황에 내 돈 토해내려면 아주 뼈 빠지게 일해야 할 거야. 너무해. 당신 진짜 악마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 네가 먼저 사람을 짓밟았잖아. 네 밑바닥 훤히 다 봤는데 내가 널 왜 걷어? 보안요원님, 이 사람 당장 내쫓으시고 앞으로 출입 금지시켜주세요. 업무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남편은 보안요원들에게 양팔이 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날 저녁, 소식을 전해 들은 시댁 식구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죠. 저는 딱 한 통, 아주버니의 전화만 받았습니다. 재수씨, 아니 이사님, 제가 동생놈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즉위하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재수씨, 제발 저희 집안 좀 살려주십시오. 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집까지 위험해집니다.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대출 좀 막아주십시오. 아주버니, 가족의 정이요? 아주버니가 제 차 블랙박스에서 제욕하실 때, 그리고 형님이 제 카드로 옷 사입을 때 그 정은 다 끊어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건 아주버니가 허세 부리며 영끌한 탓이잖아요. 제 탓하지 마시고 어머님 모시고 단칸방이나 알아보세요. 형님한테는 바람막이 입고 인력사무소 나가시라고 전해주시고요. 더 이상 연락하시면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시댁은 완벽하게 지옥으로 변했어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을 제 발로 찼다며 매일 땅을 치고 통곡하다 알아놓으셨대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서로의 탓을 하며 이혼 소동을 벌였고 시누이는 오빠들 때문에 자기 카드까지 정지됐다며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물어뜯고 원망하는 진흙탕 싸움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파멸해 갔어요. 몇 달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이 완벽하게 증명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1원 단위까지 싹 다 받아냈어요. 남편이 아주버니 말만 듣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빚은 철저히 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저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었죠. 이혼 절차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깔려 월세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나간다는 소문을 건너 들었어요. 모든 서류 정지가 끝난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핵심 상권에 위치한 커다란 건물 앞에 섰어요. 5층짜리 통유리 건물이 오후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곳은 과거 부모님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던 매니저 박 실장이 배신하고 차렸던 식당 자리였어요. 박 실장은 훔쳐간 레시피로 장사하다가 맛이 변해 손님이 끊겼고 무리한 투자로 결국 1년도 못 가 파산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 텅 빈 건물을 법인 명의로 아주 저렴하게 통째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세련된 우리 가족의 숯불갈비 본점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죠.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자리로 오게 되었구나. 그 나쁜 놈이 차려놓은 인테리어 싹 다 절거하고 우리 식으로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러게요, 여보. 우리 딸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누리고 내 평생 한이 다 풀렸어요. 이제 꽃길만 걸읍시다, 우리. 당연하죠,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인걸요. 우리 회사 밀키트도 해외 수출 준비 중이고 이 본점도 전국 최고의 맛집으로 다시 만들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건물 입구에 새롭게 걸린 커다란 간판을 올려다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가난과 배신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 빛나는 성이 세워졌으니까요. 지난 2년간 제 차 안에서 벌어졌던 그들의 저열한 총극과 남편의 폭언들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요. 저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활짝 열린 새 식당의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